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어떤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특히 이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 자체도 정말 널뛰게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자 오늘 주식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시간 잠깐 볼까요? 오늘 주식시장 내용을 지금 보면 지금 1시 55분입니다. 네, 2,470이네요. 어제보다 예. 22.29% 0.91% 포인트가 올랐어요. 올랐어요. 어제보다.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 화면에는 2,475면 어제 상황, 어제. 오늘 아침, 네, 음. 오늘 아침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보고 했는데 네. 어제는 거의 2,450 아. 아래선까지 떨어졌거든요. 오늘은 22.52포인트가 올랐으니까 지금 네. 저게 25 빠진다고 생각하면 2,450 정도 선에서 어제는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오늘은 약간 반등이 된 거예요. 그래요. 사실상 약간 이제 기술적 이제 이쪽 사람들 얘기하기에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어제 너무 빠졌기 때문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어떤 뭐 기저 효과 내지는 약간의 반등 효과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오늘 네.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예정했던 오늘 이번 주에 가장 큰 어떤 금융시장 내지는 전체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그 뭐 이벤트였던 미 그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 그렇죠. 미 네.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오늘 그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한국중앙은행의 어떤 그 금리 인상 부분 네, 금융통화위원회 그렇죠. 되겠죠? 오늘 발표를 했어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 반 정도 했고 네. 저도 오늘 그거 보고 나왔는데 새벽에 0.75% 포인트를 네. 인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예상이 됐던 거예요. 어느 음.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정도까지 예상을 못 했던 건데 이제 최근 어제 이틀 그제가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갑자기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그게 네. 8.6% 포인트 아하. 상승 나왔거든요. 그게 고점이 안 왔다는 그런 그렇죠. 위기 우려감이 나온 그러니까요. 거죠. 이미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그 FOMC 발표 때 그 이 파월 그 의장이 0.5% 포인트로 이제 올릴 거다 계속 네. 그렇게 시장에 얘기를 했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시장도 어느 정도 지금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갈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0.5% 포인트면 지금 어느 정도 뭐 남대로 이렇게 이제 준비 내지는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전에는 그 전보다 좀 약간의 좀 꼭지점 찍고 좀 완만하게 이제 꺾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갑자기 네. 8.6까지 더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 8.6%라는 그 포인트 물가 상승이 미국에서는 거의 지금 찾아보니까 4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1981년이니까 뭐 그러니까 40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그 파월 의장도 깜짝 놀란 거죠. 미 연방 그 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네. 야 이렇게 되면 원래 0.5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라는 게 시장이 흘러나왔고 그것이 곧바로 미국 시장 막 폭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주식시장이 최근 주식시장도 미국 금융시장 완전 폭락을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대로 이제 동조 환성으로 미리 이렇게 나오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완전 휘청거리고 최근 한 이틀 사이에 엄청나게 빠졌죠. 2,600, 500까지 무너지고 2,45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뭐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 얼마 볼까요? 네. 6만 1,000원 간신히 지금 6만 원, 6만 900원이거든요. 반등을 했네요. 어제보다. 어제 이제 5만 원대에 가까웠었는데. 5만 원대 떨어진다. 뭐 5만 전자 떨어진다 얘기했잖아요. 5만 전자. 지금 200원 올랐거든요. 200원. 예. 0.33% 포인트 올랐으니까 지금 6만 600원, 400원, 500원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만 원 이하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에 물린 수많은 개미 우리나라 그 개인 그렇죠. 투자자들이 500만 명이 넘어요. 540만 명이에요. 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540만 명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7만 전자 때도 와 싸다라고 들어가셨던 분들 저 원래 9만 원, 10만 원에서 이제 10만 전자 바라보시고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6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40% 이상 마이너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어떤 뭐 물론 그나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내지는 또 주식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만큼 이제 그 금융시장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 경제 활동 그대로 그 밀접하게 지금 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주식시장의 이런 흐름도 국민들에게 체감적인 경기에 엄청나게 또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물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이 경제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우리 경제 주체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75% 포인트 올리고 오늘 또 파월 의장이 뭔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더 올려야겠고. 네, 더 다음 달에 올린다고요? 또 올린다는 거예요. 다음 예. 달도 아마 지난번처럼의 0.5% 포인트였던 그런 뭐 네. 얘기가 아니라 다음 달에도 0.75로 갈지도 또 모르겠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네. 이걸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원래 이제 워낙 원래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 자체가 물가 안정이니까 그렇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옛날에 그 1970년대 80년대 그때 당시에도 한때는 금리를 갖다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물가 잡기 위해서 막 맞아요. 수십 퍼센트 포인트 막 올린 적이 있어요. 네. 뭐 거기에 비교할 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그런 그 이쪽 금융 정책 당국자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래도 네. 지금 우리나라 사정과 그 경기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해요. 거기는 그쪽은 그나마 지금 물가만 지금 잡고 가면 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이게 계속 근데 오늘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계속 금리 가게 되면 경기 침체가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은 누가 받냐면 서민들 저소득층한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걸 우려를 해요. 네. 근데 이거는 당연하죠. 이거는 물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경제학을 내지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 물가가 오르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의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면 다 오르고 다 물가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르는 상황. 그럼요. 그러면 그렇죠.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쓸 수 있는 네. 돈의 양이 적어도 줄어들어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럼요. 물가 올라가면 내가 같은 이제는 만 원이 아니죠. 만 원이 아닌 거죠. 옛날에 이 커피가 옛날에는 네. 3,000원이었는데 지금 5,000원이 되면 네.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5,000원의 값어치가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걸 갖다가 네. 지금 5,000원을 줘야 5,000원 이네. 되니까 값어치가 완전히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10% 그러면 내 임금이 한 10% 돈이 날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임금 하락 효과가 그렇죠. 발생하는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되죠. 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 네. 그 임금 물가 상승만큼 임금이 보존이 돼야 음,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희 사장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희 요즘에 저희 회사 임단협 기간입니다. 네. 네, 잘 돼야 될 텐데. 임금 협상 예. 임금 올려줘야 됩니다. 네. 네.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진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파월 의장의 얘기가 곧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를 이미 올 초부터 이런 시장의 우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안 좋은 게 미국은 그래도 기축통화에서 달러. 나름대로 거기 네. 자신들 찍고 내지는 걷어들이고 달러 그리고 찍으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나름대로 네.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같은 구조가 됐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우리나라는 다른 미국과 달리 가계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빚내서 영끌해서 집 사신 분도 맞아요. 있고 부동산 투자하신 분도 많고. 맞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지금 높고 그 증가 속도도 이미 많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똑같이 금리를 올려야 되겠지만 이것이 똑같이 미국과 같이 그렇게 빅스텝 내지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같이 또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데 네. 그렇다고 안 올릴 수는 또 없어요. 그렇죠. 계속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잡아야 되고. 그런데 또, 그래서 그럼 대책이 뭐냐 막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이 경제정책 방향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네. 거꾸로 가는 듯한. 그래요. 어쨌든 이 미국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다음번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우리 안 올리고 미국이 한번 뭐 0.5% 정도만 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역전이 되잖아요. 네. 뭐 당장은 뭐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돈은 금리가 높은 곳에 빨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또 올려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그리고 그 금리 역전 현상에 따라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따지면 외화가 빠져나간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빠져나갈 때는 워낙 걔네들 그렇죠. 그렇죠. 바꿔서 나가니까. 원화를 갖다가 외화로 이제 달러를 바꿔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그렇게 되면 옛날 IMF 때 아, 외환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외환 네. 보유가 급격하게 축소화되면서 음. 사실상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IMF라는 어떤 그 딜레마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IMF는 네. 그 외환 위기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지금도 뭐 옛날 그래서 외환 보유고 맨날 얘기했던 것이고 환율이 그래서 중요한 게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환율이 막 급등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달러와 대비. 네. 그럼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리고 금리가 미국이 훨씬 높으면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사람들이 왜 한국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여기 안 넣고 그럼 돈을 빼가요. 네. 돈을 빼서 빨리 이제 미국 금리 높은 데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외화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이 완전히 급속도로 혼란에 빠집니다. 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다고 그냥 일반 국민들은 당장 뭐 나한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달리 이제 금융시장의 모든 웬만한 경제 주체들이 뭐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다 네. 얽혀 있습니다. 그렇죠. 금융시장이 흔들려 버리면 금융시장이 얽혀 있는 각종 경제 주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그다음에 어떤 그 대출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돼서 우리 국민들한테 곧바로 그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그래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금융기관들이 흔들리게 되면 자신들도 살기 위해서 야 내가 빌렸던 돈 같이 걷어들여. 그러면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개인들이나 기업들에게 대출했던 돈을 걷어들입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은행에 지금 돈을 빌리고 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갚아라. 빨리 갚아. 네. 그러면 나 지금 돈 없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신용불량 때리거나 아니면 당신이 갖고 있는 담보대출로 그렇게 되면 네. 개인은 파산되고 기업은 도산이 됩니다. 그래서 IMF 때 멀쩡한 기업들이 도산된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은행들이 그 기업들 때문에 기업에 부실대출해가지고 흔들리고 외화가 빠져나오면서 금융기관이 흔들리니까 그 금융기관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갑자기 그동안 대출했던 돈을 확 걷어들여요. 네.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멀쩡한 기업들이 알짜 기업들이 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막 흑자 도산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위기 때문에. 그거를 틈타고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헐값으로 인수하는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런 어떤 금융시장 불안 이런 부분들이 예견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윤석열 경제팀이나 그다음에 이 기재부 그 똑똑하다는 기재부 공무원들,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들 우리 그 경제팀 그 수장 포함해가지고 공무원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에 뭐 8호장도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뒷북이라고 좀 비판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뒷북의 한 3배는 뒷북인 것 같아요. 네. 준비가 전혀 안 됐던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추경 풀어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전혀 정반대로 좀 가고 있는 거. 그 한번 저희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다른 서방 선진국들 코로나 위기 대응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풀었잖아요. 손실보상금이나 그렇죠. 손실보전금이든 네. 이미 그래서 코로나 다 극복이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 다시 경기가 또 돌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너무 이게 물가로 상승이 되고 네, 자산 네. 버블로 가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그때 못하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적기를 놓쳤죠. 지난 대선 때 여야가 이재명이나 그때 윤석열 그때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 거부했잖아요. 안 됐죠. 그리고 기재부에 돈 없다고 버티고 근데 지금 또 돈이 생겼어. 돈이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돈이 생겼어. 돈이 갑자기 지난 2달 전에 갑자기 53조를 만들어서 갑자기 지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쪽 그 금융 당국사에서는 네. 지금 현재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예. 또 이쪽 재정 사이드에서는 아하. 53조 이런 돈을 좀 풀고 있고 그렇네.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주식시장 얘기하면서 저희 경제 전반적인 리스크를 또 지적을 좀 해봤는데 참 한숨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걱정이 됩니다.